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질문, 바로 삼국지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라는 물음 앞에 많은 분들은 유비나 조조, 혹은 송권 같은 영웅들의 이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인물은 그 누구도 아닌 역사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진짜 판을 뒤집은 사마위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조조의 신복으로 시작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지략가와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죠. 그리고 결국 조씨 정권의 심장부를 장악하며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던 이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삼국지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을 선사할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던 이들의 뒤편에서 진짜 게임을 지배했던 자의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인내와 지략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과정의 치열함과 반전 드라마를 통해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의 정수를 보여줄 사마이의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겁니다.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사마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사마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능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그를 부르려 했을 때 사마이는 오랜 시간 병을 핑계 삼아 은거하며 출사를 완강히 거부했죠. 이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향한 조조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시작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기려는 듯 말이죠. 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조조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조의 강압적인 명령 앞에 사마이는 출사를 결심하지만 그의 비범함은 조조에게 깊은 경계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조는 사마이의 눈빛에서 마치 늑대와 같은 흉악한 기운을 느꼈다고 전해지죠.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조조는 아들 조비에게 사마이는 결코 남의 밑에 있을 인물이 아니니 만약 그가 모반할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 위험한 인물을 끝까지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이는 사마이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며 동시에 얼마나 큰 야망을 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조조의 날카로운 의심 속에서도 사마이는 겉으로는 한없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조조의 질문에는 능글맞게 답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데 능숙했죠. 마치 겹겹이 쌓인 가면을 쓴 듯 그의 진짜 생각은 누구도 쉽게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비가 위왕에 오르고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비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황실의 행정을 총괄하고 군사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젊은 사마이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웠으나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조조와 조비 시대 내내 사마이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조용히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그 인고의 시간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조조의 의심이라는 불안감 속에서도 사마이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함께 끝없는 인내심으로 자신을 단련해 나갔던 겁니다. 이처럼 사마이의 초반 행보는 호기심을 자아내면서도 조조의 의심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묘한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동시에 그의 탁월한 능력에는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되죠. 오랜 시간 야망을 숨기고 기다리는 그의 모습에서는 때로는 답답함마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훗날 그가 삼국지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인고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사마이는 이처럼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그가 품었던 거대한 야망은 언제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조의 깊은 의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던 사마이에게 드디어 거대한 시험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삼국지의 또 다른 절대 강자, 촉한의 승상 제갈량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어 조비가, 그리고 다시 조예가 위나라의 황제로 즉위했던 시기, 촉한의 제갈량은 한나라의 부흥이라는 대의를 품고 이 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북벌을 수차례 감행하게 됩니다. 제갈량의 북벌은 위나라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그의 탁월한 전략과 지휘는 이 나라 군대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때 위나라의 조예 황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인물로 과거 조조가 경계했던 그 사마이를 떠올리며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제갈량의 날카로운 공세에도 놀랍게도 정면 대결보다는 굳건한 수비 전략을 고수했죠. 마치 거미가 끈적한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듯이 그는 성벽 뒤에 숨어 철저히 방어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이 나라의 많은 장수들은 사마이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승상, 어찌하여 저 간악한 촉군을 두고만 보십니까? 당장 출격하여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라는 진언을 빗발치듯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묵묵부답이었죠. 그는 제갈량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정면으로 맞붙어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제갈량의 약점인 군량 보급의 어려움과 촉한의 국력 한계를 이용해 시간을 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끈질긴 방어에 애가 탔을 겁니다. 그의 군대는 멀리서 원정을 왔기에 보급이 항상 문제였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촉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량은 바닥을 드러낼 테니까요. 그래서 제갈량은 사마이를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여인의 옷을 보내 사마이를 조롱한 사건이었습니다. 겁쟁이 사마이는 여인과 다를 바 없으니 이 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 는 모욕적인 메시지와 함께요. 이 얼마나 치욕적인 도발이었을까요? 이 나라의 대장군이 적국의 승상에게 여인의 옷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이 모욕마저도 미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옷을 입고 심지어 촉한의 사신을 만나 담소를 나누기까지 했다고 전해지죠.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얼마나 큰 인내와 분노를 사겼을까요? 이 행동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그에 맞서지 않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제갈량이 바랐던 것은 사마이의 분노와 성급한 출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장원이라는 전장에서 이 나라와 촉한의 군대는 길고 긴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사마이는 병사들의 불만과 제갈량의 도발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원칙을 지켰죠. 그는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을 되뇌며 조급해하지 않았고 마치 끓는 물을 식히듯 시간이라는 냉수를 부어가며 상대방의 열정을 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촉한의 승상 제갈량의 죽음이었습니다. 오장원에서 대치하던 중 제갈량은 과도한 업무와 오랜 전쟁으로 지친 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사하게 되죠. 그의 별이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사마이는 비로소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숙적을 잃은 아쉬움과 함께 이제 드디어 자신이 품었던 거대한 야망을 펼칠 기회가 왔다는 섬광이 스쳐 지나갔겠죠. 제갈량의 죽음은 사마이에게 있어 단순한 적장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짓누르던 가장 강력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국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 조조의 의심과 제갈량의 압박 속에서 단련된 사마이의 지략과 인내심은 이제 그 빛을 발할 준비를 마친 셈이었죠.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충신이나 방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사마이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까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위나라의 황제와 대장군 조상이 수도 낙양을 비우고 고평릉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 그 틈을 타서 말이죠. 사마이는 오랜 시간 병을 앓는 척하며 조상 일파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초췌한 모습으로 문병온 조상의 신복에게 죽 한 그릇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던 겁니다. 이제 사마이는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기만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 허약한 육신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치밀한 계획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조상 일행이 낙양을 비운 결정적인 순간 사마이는 마치 거짓말처럼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병력을 이끌고 단숨에 수도의 핵심부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고평릉 사변의 서막이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낙양성을 봉쇄하고 조상의 핵심 측근들을 숙청하며 황실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상 일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들이 방심했던 찰나 사마이는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병약한 노인으로 위장했던 사마이가 갑자기 정변을 일으키며 조씨 정권을 단숨에 장악하는 이 반전의 순간은 삼국지의 마지막 승부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치밀한 계산이 폭발하는 지점이었죠. 사마이의 압도적인 통찰력과 결단력은 경외감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권력의 무자비함에 대한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조상에게 약속했던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조상과 그 일족은 모두 처형당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냉혹함과 승자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고평릉 사변 이후 사마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위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모든 실권은 사마이의 손에 있었죠. 그는 조씨 정권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하며 위나라의 모든 권력을 사마씨 가문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황제에 오르는 대신 아들들에게 그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사마사, 그리고 사마소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위나라 내 사마씨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고 마침내 그들의 아들인 사마염에 이르러 위나라를 찬탈하고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한 것은 바로 사마이의 후손들이었던 거죠. 유비, 조조, 송권이라는 거대한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고 오랜 인고와 치밀한 지략으로 무장한 한 인물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겁니다. 사마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내심과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 그리고 거대한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승리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설계자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끝은 영웅들의 화려한 대결이 아닌 한 인물의 길고 긴 인내와 치밀한 설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인간 본성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죠. 사마이의 지혜가 결국 삼국의 판도를 뒤집었듯 역사의 또 다른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시대를 바꾼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